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사진도 찍고 외국인과 대화할 때 번역도 되고 길 찾기, 음식 주문까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세상이 오길 꿈꾸고 계시나요? 드라마 무빙 속에 나오는 것처럼 빠른 상처 회복력을 갖길 기대하며 살고 있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단풍으로 꽃피는 계절 가을. 가끔 가을이 수놓은 거리를 거닐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의 모습이 언젠가는 추억으로만 새기게 될지 모르니까요. 다시 돌아온 가을 남자,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진혁쌤, 게임 좋아하죠? 당연하죠. 제 취미 중 하나가 게임하기거든요. 종류별로 다 섭렵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V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VR을 해보셨다고요? 네. 저도 그 체험 부스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기기를 안대처럼 끼고 움직이는데 해보기 전에는 이게 진짜 같은 느낌이 들까? 했는데 그래픽 좋고 몰입하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비명도 지르고 막 네. 어지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친구가 찍어줘서 본 적이 있는데 분명 이게 가상인 줄 알면서도 소리 지르고 몰입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VR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예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라서예요. 한 프로그램에서 AR 기술을 활용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이별한 가족을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게 해주는 거였는데요. 목소리, 생김새, 행동까지 세세하게 묘사된 채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그 속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가족들이 서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해줬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인사라는 사실으로도 일단 너무 슬펐고요.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기분. 혹시 가상현실에 내가 너무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 속에서도 주인공이 가상현실 속 인물과 실제 인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 발달이란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개발되어 온다고 생각을 해서 VR 기술은 인간을 여러모로 불편하게끔 만드는 구석이 있어서 조금 회의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학기술은 이렇게 양면을 담고 있나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너를 만났다 라고 검색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부크부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세상을 다양한 가치로 바라보는 우리 부크부크, 함께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죠? 쉿! 잠깐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책이자 영화로 다뤄졌던 작품과 함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인물의 일대기를 담은 책인데요. 과학과 함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책. 잠시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카이버드. 이 책은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이자 영화 원작이기도 한데요. M방송사의 유명 예능에도 소개된 재밌는 책이랍니다. 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과학자 오펜하이머는 전쟁을 끝낼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러 시도 끝에 성공하게 되죠.
과학기술 개발로 세상을 구할 프로젝트이자 세상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책과 영화는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고뇌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 오펜하이머를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잠시 살펴볼게요. 인간에게 불을 건넨 죄로 심장을 쪼이는 벌을 받게 되는 프로메테우스. 작가는 인류에게 불을 선사한 오펜하이머가 삶의 마지막까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고 이는 세상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과연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이 올바르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불멸의 클래식으로 걸어가 볼까요? 고전 인문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현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한다. 불멸의 클래식. 오늘 선정한 책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일까요?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해야만 하는 그곳. 미래 사회에는 병들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찾아올까요? 불멸의 클래식 네 번째 작품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그럼 불멸의 클래식의 연주 속으로 떠나보시죠.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잿빛 건물. 정문 입구 위에는 부하, 습성훈련, 런던 총본부라는 현판이 걸렸고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 개국의 표어. 이 책은 SF 소설의 시초라고 불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속 첫 구절입니다. 1932년에 집필된 작품인데 생각해보면 당시 34층의 마천루의 등장은 꽤나 신선했을 것 같습니다. 책의 시점은 미래사회 포드 632년을 기준으로 어떠한 인간 세계가 펼쳐질지를 상상하며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력으로 바꿔보면 2500년 정도 미래더라고요. 과연 작가님이 상상하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포드 632년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유연애도 하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책 속 이 세상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태어나면서 정해진 계급이 존재하고 계급에 맞는 잠재의식 교육도 하죠. 사람들은 각자의 계급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받고요. 그럼 과학이 발달한 신세계의 뒷모습을 함께 조사해 볼까요? 문명국에는 5가지 계층이 존재합니다. 최상위 알파부터 최하위 엡실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계층 사회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사회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최하층 엡실론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 태아를 조작하고 계층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위 계층에겐 책을 멀리하도록 전기 충격을 가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자기 계급에 만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볼까요? 문명국에선 4가지의 문화를 활용해 사회를 조율합니다. 영화, 스크린, 스포츠. 다시 할게요. 문명국에선 4가지의 문화를 활용해 사회를 조율합니다. 영화, 스포츠, 연애관, 그리고 마약. 먼저 촉감 영화. 지금으로 따지면 4D보다 더 생생한 영화겠네요. 다음은 스포츠. 특히 하층 계급들에게 스포츠를 소비하도록 교육하기도 하죠. 다음은 연애관입니다. 모든 인간들과의 공유를 기조로 하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연애 문화와 마지막 감정을 조절해주는 마약, 소마까지.
문명극은 4S를 활용해 충동을 조절하고 대중을 지배합니다. 재밌는 건 과거 대한민국에서도 3S를 이용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답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문명국. 이곳은 정말 혁신적이고 전혀 새로운 신세계, 유토피아가 맞을까요?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신세계에 존이 남긴 유언입니다. 신세계가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일지 모르지만 그보단 인간으로서 기본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문명국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진 않았던 거죠. 소설 속에서 문명국의 불합리함을 깨닫고 변화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세계라는 거대 과학 문명에 반발하는 작은 개인. 이야기에는 3명의 주인공들이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르크스, 헬름홀츠, 존. 그중 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야만인 존은 우연한 계기로 문명국의 알파 마르크스와 베타 레니나를 만나게 됩니다. 문명국은 야만인의 등장으로 떠들썩하게 되는데요. 그들만의 잣대로 야만인 존을 평가하죠. 존은 문명국 생활의 신기함을 느끼지만 곧 자신의 가치관과 사뭇 다른 신세계의 삶을 경험하며 반발하게 됩니다. 문명국의 연애관에서 시작하여 어머니 린다의 죽음을 엿보이는 상황까지. 존과 문명의 괴리는 통제관 몬드와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문명국에서 벗어나 본디 있는 곳으로 돌아간 존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공상과학 소설들은 미래 모습만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단순한 미래 예측에서 나아가 인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까지 담고 있죠. 오늘 들려드린 SF의 시초, 멋진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과 윤리, 사회규범, 그리고 인간. 미래에도 이들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을까요? 끝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 불멸의 클래식 4번째 시간. 올더스 억슬리의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진혁쌤, 저번에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네? 제가요? 무슨 약속을 제가 했나요? 기억이... 역시 기억을 통제받고 계시는군요. 책에 몰입해 있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오디오북 시간이 돌아왔네요. 기억 전달자 책 내용을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 한번 해주시죠, 지은쌤. 기억 보유자로 선출된 조나스는 스승에게 과거의 기억을 전달받는데요. 그 과정이 낯설지만 황홀해서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부끄부끄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상한 일이 나타나서 1분 늦었어요. 전 그 일에 대해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말이에요. 뭐든지 물어보렴. 제 생각에는 이 일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물 너머를 보는 능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조너스는 먼저 기억 전달자에게 예전에 애셔와 사과를 주고받다가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대 위에서 사람들 얼굴을 내려다볼 때 일어났던 현상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바깥에서 제 친구 피오나에게서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피오나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오나의 무언가가 순간 변했어요.
머리카락이 다르게 보였는데 변한 건 형태도 길이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 네 눈에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일단 기억 속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형태와 크기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듯이 말이지. 하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색깔이라고 불리는 특성도 있었단다. 색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빨강이라는 색이지. 바로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한 색을 말하는 거야. 네 친구 피오나가 바로 빨강 머리를 하고 있단다. 실제로 상당히 두드러지는 색이지. 나는 아까 이미 네가 그 색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았단다. 네가 피오나의 머리카락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네 눈에 어쩌면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기억 전달자가 갑자기 싱긋 웃었다. 우리는 결코 늘 같은 상태를 완벽하게 전복하지 못했어. 지금도 유전 과학자들은 다른 부분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피오나의 머리카락 색깔을 알게 되면 아마 흥분해서 미쳐버릴 게 틀림없어. 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없나요? 왜 색깔들이 사라졌나요? 기억 전달자가 어깨를 한 차례 으쓱해 보였다. 우리들이 그쪽을 선택했어. 늘 같은 상태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 내가 있기도 전에, 이 시대보다도 전에,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햇빛을 포기하고 차이를 없앴을 때 색깔 역시 사라져버렸어.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단다. 조너스는 아주 격렬한 어조로 소리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두 사람이 계획한 일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실패로 끝난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 마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에게 말했다. 좋아요. 말씀대로 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해볼 거예요. 하지만 전 기억 전달자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저었다. 조너스, 몇 세대에 걸쳐,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기억 보유자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억을 품고 있었단다. 지난 1년 동안 난 그 기억들 가운데 많은 것을 내게 전달했지. 그리고 난 그 기억들을 되돌려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방법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탈출한다면, 네가 사라지면 조너스, 너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조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다.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기억 전달자님께서 저와 함께 가신다면. 기억 전달자가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쉿. 만일 네가 달아난다면, 저편에 도착한다면, 다른 세계로 간다면 네가 간직했던 기억들을 마을 사람들 스스로 간직해야 해.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로 인하여 지혜도 약간 없겠지. 하지만 그 일은 사람들에게 몹시 힘든 일일 거야. 10년 전 로즈메리를 잃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로즈메리가 간직했던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돌아왔고 마을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 그 기억들은 지금 네가 가진 기억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단다. 네 기억이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거야. 조나스, 처음에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해봐. 기억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 낯설었을 때 말이야.
내가 너보다 어렸을 때 내게 그 현상이 시작되었지. 하지만 내게 그건 사물 너머를 보는 능력이 아니었어. 좀 달랐지. 내게 그 일은 사물 너머를 듣는 능력으로 나타났어. 조너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기억 전달자가 웃으며 말했다. 음악이야. 난 정말 놀라운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어. 음악이라는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조금 전해주마. 조너스가 단호한 태도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기억 전달자님께서 그 기억을 간직하시길 바래요.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간직하세요. 기억 전달자 책은 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양로원에서 아버지를 요양 중이셨는데 사망한 언니의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고통스러운 기억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결말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책을 사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책은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되었다고 해요. 정말 기억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까? 아님 지옥일까? 한 번은 해볼 만한 상상을 책과 함께 풀어보시길 바라며 9월의 오디오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오디오북은 어떤 책일까요? 다음 주에도 부끄부끄와 함께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꽤 유명한 말이죠. 세계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끝없는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된 과학자 오펜하이머처럼 끝없이 고뇌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같은 실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견해야만 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인간 존엄성, 기본 가치, 그리고 윤리 강령의 필요성. 건강한 과학기술이 되려면 그만큼 건강한 인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만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과학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중입자 가속기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기존의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적고 고통 없는 치료법이랍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금액적으로 해결할 일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조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크부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9월, 과학이라는 큰 이름 아래 다양한 장르를 다뤄보았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끄부끄 방송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또 만나요. 안녕!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희,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